네. 이비오스 썬팅 필름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거 아마 이번 주 내로 여러분께 시공권이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차에 이비오스 썬팅 잘 붙여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이 경제계 뉴스 또 하나 꽉 물고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수정을 좀 하느라고. 인사는 좀 하셔야죠. 네, 그래도. 안녕하세요. 예, 뉴스사만이고 네. 인덱스로 왔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이 오늘은 어떤 주제를 또 심도 있게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네. 삼성전자의 지금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좀 왜 그 회사 안 좋게 그런 얘기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좀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좀 그래도 좀 재밌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다른 기업도 좀 같이 분석을 좀 해달라는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K그룹 관련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SK그룹. 예, 예. 이게 SK.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닙니다. 네. 이미 이제 펀더멘털하게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조금은 긴 시계열에서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SK그룹은 지금 그 이혼 소송이 이제 제일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안 나옵니까 오늘은? 예. 네. 그러니까 SK그룹은 좀 특이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SK그룹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면은 반도체, 현대차 하면 자동차, LG전자 하면 가전 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SK그룹의 전체 계열사가 219개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 하는 회사 아니에요? 통신도 하고 SK텔레콤, 보통은 정유통신이죠. 정유, 그렇죠. 그다음에 배터리. 그쵸. 배터리도 하죠. 뭐 그 정도가 메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신하고 정유가 메인인데 여기가 그룹의 어떤 그 모체를 보게 되면은 그 통신하고 정유를 나라에서 사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그런 평가를 좀 받아요. 이렇게 뭔가를 막 되게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업에서 이제 글로벌 리더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정유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전 세계적인 정유사가 될 거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그럼 SK텔레콤이 뭐 통신 열심히 해갖고 전 세계적인 통신사가 될 거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차 열심히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야지. 삼성전자는 반도체 열심히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야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SK는 사실 떠오르는 게 이렇게 M&A 이런 거를 주로 합니다. 네네. 예, 그래갖고 그 얘기는 조금 이제 뒤에 다시 연결해서 해드리고요. 예. 이 SK그룹의 일단 이 얘기의 이게 밑밥 이거 미리 구조적인 얘기를 좀 아시고 보시면 좀 재밌는데 일단 가계도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가계도 그냥 제가 그냥 그린 겁니다. 그 최종건 창업주가 있고요. 최종건. 창업주. 최종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네네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최종건 창업주. 예, 그리고 최종현 2대 회장 이게 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건 창업주가 SK그룹을 창업을 했고 그 동생인 최종현 회장이 2대 회장이에요. 네. 근데 이때 유공하고 한국이동통신을 나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모체를 만든 사람은 최종건 회장인데 그거를 지금의 어떤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은 최종현 회장이고 그 아들이 지금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있고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회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SK그룹은 특이하게 계열사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럼요. 멤버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어퍼치나 매치나 같은 거 아니에요? 계열사는 지분 관계로 연결된 회사들을 주로 계열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SK그룹에서는 굳이 멤버사라는 표현을 써요. 왜 멤버사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게 지분도가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냥 크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최태원 회장 아래 SK 지주가 있습니다. SK 지주는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SK 스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SK 그룹의 축이고 아까 다시 보시면 여기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 최창원 회장이죠. 네. 이분이 SK 디스커버리 회장인데 SK 디스커버리 그룹은 최창원 회장 밑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둘의 지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SK 그룹과 SK 디스커버리 그룹은 별도의 그룹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름을 SK를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SK 그룹은 계열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멤버사라는 표현을 써요. 멤버사라는 게 그러면 뭐 같이 우리 시작을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분이 엮여 있는 회사는 아닌 그냥 우호적인 회사들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SK의 가치를 공유하는 회사를 멤버사라고 한다라고 아. 회사 내부에 공식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 같이 공유하면 우리도 SK 3%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계열 아니 멤버사. 그렇게 해갖고 된 회사가 어디가 있냐면 예. SK증권. 아. SK증권은 SK 지분이 없습니다. 아. 근데 SK증권이라는 이름을 쓰고 예. 그 뭐 주기적으로 하는 임원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SK해운 예. 거기도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SK 지분이 없어요. 근데 근데 SK 임원회의 참석합니다. 아, 그래요? 예. 신기하네, 그건 또.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SK는 약간 이런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래고 이 그룹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구조를 좀 기억하고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이게 M&A를 중심으로 회사를 성장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거랑 좀 다른데,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예로 들자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도 SK그룹에서는 1990년대부터 배터리 사업을 해왔다라고는 하지만 상당 기간 그 배터리 사업을 안 했어요. 네.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하기 전부터 배터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이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SK온이 상대적으로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점이 느껴진다는 게 업력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SK그룹은 전반적으로 그래요. 특별히 막 이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라는 부분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M&A를 주로 하는 회사였다 그랬잖아요. 아하. 그러면은 2021년에 SK그룹은 아예 선언을 합니다. 음. 우리는 M&A를 잘하는 회사야. 우리의 정체성은 M&A야. 아. 그러면 이 M&A가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냐면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M&A하고는 성격이 조금은 달라요. 네. 어떤 방식이냐면 사모펀드는 해줄 수 있는 게 자기가 돈을 투자를 그냥 하는 거잖아요. SK그룹은 얘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룹에 있는 다양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인수해서 정말 그룹의 어떤 다양한 그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통해서 회사를 육성하고 네. 필요하다면 매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 그러면서 회사를 4대 그러니까 4가지 기둥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이 4가지 구도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련한 투자들을 막 한 거예요. 네. 첨단 소재는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재 업체를 만약에 인수한다. 그러면 당장 SK 하이닉스라는 굉장히 걸출한 친구가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재를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도체 회사가 한번 써보고 괜찮네 안 괜찮네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소재단에서는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완벽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만약에 가지고 오게 되면은 네. 굉장히 좀 이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때 파이낸셜 스토리 이전이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LG의 애물단지였던 LG 실트론을 가져와서 SK 실트론으로 바꾼 다음에 대박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의 가스 네. 그것도 이제 그때는 이제 태양광 패널 관련한 그런 가스인데 이거를 OCI 머티리얼즈를 SK가 인수를 해서 여기 반도체 관련한 가스, 산업용 가스들 그런 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갖고 이때는 정말 진격의 SK 뭔가 다른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럼 SK가 사면 된다 네. 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통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업 때문에 힘들어 SK 보고 사라 그래.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 뭐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 SK. 그러니까 어디선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SK 보고 사라 그래. SK가 이미지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도 뭐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이오 신약들 뭐 여기 뭐 케미칼 바이오는 그치, 화학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좀 있는 게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바이오 사이언스는 케미칼 계열입니다. 바이오 팜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여기 그린은 어떤 구조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수소가 있는데 네. 수소는 가스 기반입니다. 근데 SK ENS 같은 경우는 밖에서 가스를 사오는 것부터 해서
가스 터미널도 운영하고 있고 가스 배관망, 도시가스 회사, 가스 발전까지 해요. 안 하는 게 없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린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수소를 만든다. 그러면 당장은 이제 수소를 만드는 거는 천연가스를 쪼개서 개질해서 쓰거든요. 네. 그러면 천연가스 기반이 일단 있죠. 그걸 전환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뭐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갖추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SK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가 있고 디지털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디지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뭐 싸이월드 네이트온 이런 데들도 SK가 제일 먼저 했었잖아요. 잘합니다. 그러네. 소카 소카가 SK예요? 이거 인수했다 지금 지분 내놓은 상황이긴 한데 네. 우티 우티. 예. 아. 티맵은 지금까지도 그 내비게이션 치고는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불러주는 서비스인 택시, 우버까지 붙여가지고 우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해서 뭘 하겠다고 했냐면 파이낸셜 스토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문 가치 투자자로서 유니크한 밸류를 창출하겠다. 현재 24만 원인 주가를 200만 원으로 올려서 시가총액 17조 원을 140조 원을 만들겠다. 이게 SK그룹의 큰 그림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지금 10조, 11조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5년 동안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했어요. 네. 정말 진격의 SK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연간 이거 신용평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7조, 23조, 37조, 39조 여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투자를 막 하면서 이것저것 엄청 많이 샀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31조로 줄어들게 됐던 거는 나머지 쪽에선 늘었는데 여기가 하이닉스가 줄었습니다. 23년에 하이닉스가 그 좀 반도체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줄어들게 좀 됐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어쨌든 SK 그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이제 투자 규모도 늘렸고 엄청나게 늘렸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신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SK가 거의 다 영위를 하고 있었어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우리 미국한테는 4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히토류. 그 중에 히토류를 빼고 3가지를 다 하는 회사가 SK그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굉장히 좀 그 산업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도 빨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있으면 거기에 뭐 그 동박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여기랑 또 연결되는 고리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맺기도 굉장히 좋으면서도 SK온은 이거를 전량 써주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도 시키고 절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럼 차로 가게 되면은 전기차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거기 전력 반도체 같은 거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그건 SK 하이닉스가 뭐 SiC 전력 반도체를 인수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차를 만들게 되면은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충전기를 만드는 1위 업체였던 시그넷을 인수해서 SK 시그넷이 됐고 그러면 충전을 하는 부지 SK 주유소도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주차장 사업도 했습니다. 있었던 LG GS인가 GS도 하고요. 뭐, SK도 그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차장이란 공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 소카도 그 지분 샀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소카가 공유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주차장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주차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너지들을 쫙 만들어 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어쨌든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시대가 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내가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지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잖아요. 이른바 B2를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SK그룹의 차입금을 보게 되면은 총 차입금, 그러니까 순차입금을 볼게요. 총 자산을 빼줘야 되니까 순차입금이 2019년에 44조 원이었다가 2023년에 82조 원, 44조 원이 82조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빚을 많이 낸 거죠. 근데 요때는 저금리 시대였고 고금리 시대로 전환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그냥 빚만 늘렸냐? 네. 빚만 늘린 게 아니라 지분 투자도 많이, 그러니까 주식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투자자들한테 좀 비난도 많이 받았죠. IPO.
유상증자 아.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비난을 좀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보고 투자자들한테 우리 이렇게 투자할 거니까 제가 파는 주식을 좀 사주세요 하는 것이 사실은 자본시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해서 그 얘기한 것들을 잘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갑자기 시대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격으로 해서 돈 딱 레버리지 확 일으켜가지고 가는 방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뭐 2023년에는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하나는 그 배터리 캐즘, 두 번째는 반도체 다운턴, 세 번째는 고금리. 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진짜 많이 투자했습니다. 인텔 같은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인텔 랜드 사업부 투자했죠. SKC 같은 경우는 동박 사업하고 있는 넥실리스 인수했죠. SK ENS 아닌데 여기 에코플랜트 이거 네. ENS 아닙니다. 에코플랜트입니다. 에코플랜트는 사실은 건설 회사였는데 이거를 환경 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국내 환경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어디야 말레이시아에 있는 최대 그 폐기물 회사를 인수를 해서 순환 자원 하는 회사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상강 ENT인데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되는 제일 지지 기반을 만드는 그 회사인데 그게 국내 세계 1위인가? 하여튼 굉장히 잘하는 회사를 네네네네. 또 인수를 했습니다. 한강. 그리고 이제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그 수소 회사 예. 회사고 전기차 충전기, 전력 반도체 이런 거 인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안정성이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딱 방향도 잘 잡고 내가 종목도 잘 골랐어. 시대도 좋아. 근데 여기는 이제 주식 투자를 잠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린필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오랫동안 이 기업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세 가지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이게 부채 비율이 위로 올라가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거고 옆으로 가면 순차익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데 SK 하이닉스도 부담이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차입금 의존도도 올라가고 이노베이션도 재무 안정성이 안 좋아지고 SKC는 부채 비율이 수직 상승하고 그 안정적이라고 봤던 SK텔레콤조차도 이렇게 재무 부담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팔아야죠. 비투를 해서 막 돈을 이렇게 열심히 땡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지분으로도 땡기고 부채로도 땡겼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세 가지 악재가 생기면서 이자 상환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수익도 좀 투자했던 기업들의 수익성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별 뉴스로 다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IE테크놀로지가 유상증자를 한대라는 뉴스가 뿅 나오고 SK 엠무부 여기 윤활유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지분 매각을 한대 이런 뉴스가 쭉 나오고 뭐 SK 에너지가 주유소를 매각한대 그러면 SK 주유소가 주유소 매각한다 그러면 역시 SK 그룹이 녹색 전환을 하니까 여기에 뭐 주유소라는 자산이 뭐 굳이 이제 점점 좌초 자산이 될 테니 그러니까 좀 팔아야 되는구나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홍보도 해요.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은 여기는 뭐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SK쉴더스 같은 경우는 그 보안 회사입니다. 국내 네. 1위 보안 회사인데 이 보안 회사를 원래 IPO를 하려고 했었죠. 네. 근데 그 IPO에 실패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스웨덴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세콤 같은 회사요? 그런 회사죠. 근데 사이버 보안도 하고 아. 그런 S1 같은 보안도 하고 네. 뭐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부산 도시가스 사옥도 매각을 하고 SK 에코플랜트 지분도 매각을 하고 SK 코론 PI 지분 매각하고 필름 사업분 매각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찌 보면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미래로 보게 되면 뭐 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회사들을 빠르게 정리한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측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돈이 굉장히 없다. 그러니까 SK가 그럼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고 네.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이거는 화학 부분 저기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갖고 이제 5년간 투자를 이어오다가 결국은 이제 그 그러니까 작년에 SK하이닉스가 한 7조 7천억 정도 적자가 났고 거기에 15조 동안 투자를 했던 배터리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부 부문별로 살펴볼게요. 큰 흐름은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게 너무 회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이해하기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네. 너무 계열사도 많고 뭐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SK는 M&A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이제 탈바꿈을 했고 예. 과거에는 뭐 좀 다른 모습이었으나 탈바꿈을 했고 수많은 회사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샀는데 예. 돈이 이제 엄청 들어가는 일인데 요게 그 전에는 괜찮았다가 이제 고금리에 뭐 조금 사정 안 좋아지니까 이제 작년쯤에 매우 좀 어려웠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팔면서 돈을 그래도 좀 이제 마련을 해서 그걸 좀 막고 있다. 요 그런 정도인가요? 상황이 이제 큰 틀에서의 문제.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이게 좀 쪼개서 한번 볼게요. 그 쪼개서 본다라는 거는 부문별로 한번 해볼게요. 네. 배터리 SK온이 원래 작년 말에 흑자 낸다 뭐 얘기하다가 올해 1분기에도 적자가 크게 났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SK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률이 둔화됐다라고 하지만 7.8%가 늘었어요. 중국 회사들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6.3%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성장을 했었고 점유율이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여기 회사들의 성장률을 다 보면은 여기서 떨어진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파나소닉이고 하나는 SK온입니다. 파나소닉은 왜 떨어졌냐? 그 테슬라에다가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납품하는 배터리의 상당수가 CATL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CATL 쪽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네. 그럼 SK온은 어떻게 됐냐? 이게 SK온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 수익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네. 왜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하더라도 이제 배터리 포트폴리오나 고객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워낙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고 전동 공구라든지 이렇게 기본빵으로 먹어주는 배터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가 잘 되든 안 되든 기본적으로 돈이 돌아오는 게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고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이게 수율을 SK온도 정말 진격의 SK인 게 2020년 헝가리 1공장과 중국의 창저우 공장 접고 2021년에 연천 공장과 후이저우 공장 접고 2022년에 헝가리 2공장과 미국 1, 2공장을 상대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매년 글로벌하게 공장을 막 엄청나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포드하고 합작한 블루 오벌도 있죠. 근데 거기서 차이가 여기서 결정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을 통해서 요금 먹었지만 20조 원을 땡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공장에 대한 자금을 충당을 했어요. SK온은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 자회사 분할 상장에 대한 이슈가 생겼고 그때 상장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 IPO에서 조금씩 팔든지 아니면 SK 이노가 모회사거든요. 네. 거기서 계속 증자를 받든지 빚을 내든지 이러면서 지금 해왔는데 이러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어렵게 되는 상황이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그 지금 당장 전기차 지금은 배터리 회사 볼 때 배터리 회사의 경쟁력을 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배터리 얘기하시는 분들 와서 얘기하시면은 네. 정프로님도 그 부분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를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시장이 두루뭉술하고 빠르게 성장할 때예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직접 팔고 있냐 네. 그게 중요해요. 근데 SK온의 주요 매출처는 포드의 F150하고 현대차의 아이오닉 5예요. 그럼 이제 SK가 예. 이제 SK 주식회사가 이제 지주사인 거죠? 예. SK 주식회사가 물론 이제 다른 지주도 있는데 일단 큰 지주로 보면 SK 주식회사가 있고 SK 주식회사 밑에 두 개가 아까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군으로 보면은 네. 그 화학, 배터리, 화학 배터리, 반도체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SK 주식회사 밑에 사업군으로 전체를 보면. 다 보면 예. 화학 배터리 반도체. 예. 왜냐하면 통신이나 정유는 알아서 따박따박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예. 통신 정유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예. 화학 배터리 반도체가 이제 핵심인데 예. 반도체는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뭐 지금보다 더 좋기가 어려울 만큼 지금 굉장히 관심도 많이 받고 좀 뭐 그러니까 배터리 다음이 이제 반도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반도체 잘 나가고 배터리는 지금 좀 어렵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화학. 예. 화학도 좀 어렵죠. 어렵죠. 화학 어렵고 네. 반도체 얘기를 이제 해주신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그러면 음. SK온이 지금 배터리를 뭐 수율이 문제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하면서 네. SK온이 배터리를 잘 못 만들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음. 근데 SK온은 배터리를 지금 수율을 거의 공장가 한 90% 이상까지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수율 문제는 없는데 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냐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아니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앞에서 전기차가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오닉 5, 아이오닉 EV6, 포드 F150 라이트닝 이런 게 다들 안 팔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이 줄지 않았어요. 네. 이거 되게 정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SK온은 힘들 겁니다. 왜 힘드냐면 작년에 배터리 모자랄까봐 주문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자동차 회사들이 뭐 판매는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여기에 주문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른바 그거를 이제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SK온의 뭐 수율이 뭐가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를 이미 그 앞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사갔는데 그 사간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팔 차가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주문을 안 넣고 있다. 네. 이게 배터리의 상황이고 여기에는 7조 5천억 정도의 추가 자금이 올해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지금 배터리의 상황. 배터리의 문제. 예. 네. 그럼 반도체 상황. 반도체 상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좋잖아요. 반도체를 좋죠. 네. 지금 좋죠. 1분기 한 분기 좋았죠. 네. 근데 그 전에 작년에 7조 7천억 적자 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좋죠. 뭐 DDR5도 좀 채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HBM은 지금 엔비디아 독점 납품하고 있고 네. 그냥 돈 벌 일만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당장의 주가하고 별로 관련 없다는 얘기 먼저 전제로 깔았고 예. 그리고서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요 밑에 단 여기가 지금 여기가 그 옛날 거거든요. 3세대 이전 공정. 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바꿔야 돼요. 공정 전환을 해야 돼요. 공정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분기별로 버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구조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올해도 만약에 메모리가 다운턴이었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어졌을 거예요. 진짜 힘들어졌을 건데 그나마 올해가 이제 업턴으로 바뀌면서 작년에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감사한 적극적으로 안 했던 거를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하이닉스 죽을까봐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진지하게. 하이 죽음 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아.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려웠는데 정말 다행히도 올해 1분기에 업턴으로 돌아서면서 네. 거기 HBM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게 되고 D램 쪽에서도 DDR5가 이제 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여기서 그나마라도 이걸 좀 돌아가게 됐고 네. 근데 앞으로도 여기를 개선하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하고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부분들에도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시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화학은 중장기적인 전망이 안 좋아요. 어차피 중국에서 증설 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SK그룹이 굉장히 빠르고 의사결정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나프타 크래커 만드는 회사들 LG화학이라든지 연천 NCC라든지 여기 진짜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SK그룹은 SK이노 밑에 SK종합화학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지오센트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네. 거기는 이미 한 2021년, 22년에 한 200억씩 벌던 나프타 크래커를 꺼버렸어요. 야 이거 이제 우리 미래 없다. 꺼. 그런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고 앞으로는 친환경 플라스틱의 시대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최초로 재활용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울산에 만들고 있어요. 2025년부터 생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미 만들게 되면 생산량의 30%는 다 사갈 거라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안 팔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가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그래갖고 투자가 되는 돈이 2021년에서 25년까지 투자 계획을 5조 원을 잡고 여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플라스틱 이걸 하고 있는데 네. 괜찮죠. 분위기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룹 전체에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그 투자 목표를 줄여서 이 세 가지 클러스터 중에 10분에 먼저 하고 나머지는 좀 더 지연하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정리하는 것이 있고 미래로 나가는 부분이 있을 때 나가는 부분에서도 속도가 좀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무적인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향 잘 잡았잖아요. 플라스틱 사업의 미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너무 빠르게 투자했던 부분들이 발목이 좀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에비타 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무지표가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나머지들은 막 쫙쫙 올라가고 있죠. 그럼 개별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있는 부분들. 플러그 파워. 플러그 파워를 주당 29달러에 샀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5일 만에 지분 가치 2조 원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플러그 파워 주가 66달러에서 지금 3달러 돼 있습니다. 3달러? 예. 이거 29달러에 샀어요. 3달러. 예.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아니죠. 10분의 1 토막이면 6달러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29달러, 30달러쯤에 샀으니까. 상가격에? 네, 그쯤 상가격에 되네요. 10분의 1 토막. 네, 그거 있고요. 예, 시간. 와. 그 다음은 베트남의 마산그룹. 이거 마산그룹이랑 빈그룹 주식 샀는데 네. 여기가 뭐 2달간 라면만 먹었다. 여기서 유통회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진짜 베트남 동남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뭐 이런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여기도 한 빈그룹에도 한 1조 원 넘게 투자했고 마산그룹에도 한 5,300억 투자했거든요. 이게 마산그룹 주가고요. 이 내려와 있죠. 아, 마상이 크네. 이게 빈그룹 주가입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원스토어 IPO 실패했고요. 계좌가 텅텅 빈네. 예. 원스토어 IPO 실패했고요. 네. 11번가 쿠팡에 밀려가지고 거기에 알리테무 징계까지 받으면서 상장 못하니까 SK가 그냥 FI들한테 야 니네 갖다 팔으려면 팔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은 물류센터 그러니까 이커머스의 핵심인 물류센터까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그 최태원 회장은 서든데스 돌연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태원 회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렀던 4명의 부회장 조대식 SK 수펙스 의장, 장동현 SK 부회장, 여기는 지주 부회장이죠. 네. 김준 SK 이노 부회장. 이노는 거기에 화학 석유 계열을 총괄하고 있는 부회장. 박정호 SK 하이닉스 부회장. 여기는 그 통신 하이닉스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4명의 부회장을 다 내보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면 네. 이들을 내보내고서 그 아까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좀 그런 건 있네. 그러니까 예를 동생. 들어 어떤 네, 동생 최재현 SK그룹 네. 수석 부회장이 SK온을 총괄하고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특이했던 부분이 이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회장입니다. 여기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최창원 회장은 SK 디스커버리를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SK그룹의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보면 최태원 회장이 있고 넘버 2는 SK 수펙스 의장이에요. 그 지주를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수펙스 의장에 이 최창원 회장 부회장을 앉혔어요. 특이하죠. 사촌 동생을 네네네. 본진의 넘버 2로 앉힌 구조를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장기적인 시각에서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근데 기후가 변할 수 있고 투자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매각을 하고 있고 비용 절감을 하고 있고 이게 속도 조절도 하고 있어요. 그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 지금은 분명한 얘기는 겨울입니다. SK의 겨울이다. 그래서 SK는 지금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사업부를 막 이렇게 내가 만들어 갖고 어떤 거 만들어서 막 그 해외로 팔아보고 또 잘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과 M&A를 잘하는 게 M&A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잘 타이밍 맞춰갖고 잘 싼 가격에 잘 사서 정말 높은 가격에 또 잘 팔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예.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조금 어려우면 아유 또 열심히 해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팔게 이렇게 좀 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래도 아주 냉정하지는 않게 이 회사를 본다고 한다면 M&A 잘 못 되면 그건 사람들이 조금 더 약간 차갑게 보는 시선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서상. 네. 뭐 그런데 하여튼 SK는 굉장히 M&A에 아주 진심인 회사로
뭐 성공한 혹은 뭐 방향을 잘 잡은 투자가 굉장히 많으나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요 다 정도? 팔고 있습니다. 뭐 동박 산다고 했또 왓슨 지분도 팔고 심지어 SK 온을 팔 것이냐 아니면 SK 온만 남기고 나머지 소재를 다 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을 정도예요. 네. 야구팀 팔았나요? 야구팀은 SSG로 갔죠. 아 그래요. 예, 예. 아, SK가 예전에 막 1위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죠. 예, SK 뭐였지? 레이더스인가? 쉴더스. 아니요, 네, 아닙니다. 예, 제가 잘못 SK 알았어요. 무슨- 라이번스. 와이번스. 와이번스.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SK그룹 뭐 또 제가 굉장히 또 친하게 지낸 분이 SK 주식회사 그 지주사 샀다가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 아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SK. 예, 네. 자, 하여튼 SK 어떤 선택하는지 앞으로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SK를 한눈에 딱 살펴볼 수 있게 또 준비해 주신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 괜찮지 않았습니까? 내용에 비해서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내용은 아. 괜찮았는데 요것이 이제 내용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굵은 뼈대 빠바박 좀 이렇게 이분들께 전달을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그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예. 요건 나중에 또 자료 저희 한프로TV 앱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훨씬 더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고 오프닝 벨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